이지혁 대표 나 좀 도와줘야겠어. 괴물 고성이에 대해 모든 걸 알아야겠어. 모든 진실을 밝힐 유일한 열쇠가 당신 손에 있다고 했지.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이상철 집 마당에서 무릎을 꿇고 성재랑 수빈이 다시 만나게만 해달라고 빌던 그날. 박성재와 이수빈의 양가 부모의 허락으로 벌어진 축하 파티에 이지혁과 지은호 그리고 회사 사람들까지 모여 웃고 떠들었는데요. 그 웃음 뒤에서 고성이의 비밀 금고와 지은호 이름이 적힌 서류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하다고 믿었던 늦은 밤 박진석 회장에게 완벽했던 인생은 이지혁과의 대화로 산산조각납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내는 가면을 쓴 괴물이었고 목숨보다 귀한 아들은 진실을 알게 된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감춰진 끔찍한 비밀과 사라진 쌍둥이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박진석은 감당하기 힘든 현실과 마주해야만 합니다. 진실을 깨달은 아버지가 과연 가족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화려한 날들 지금 시작할게요. 늦은 밤이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의 저택은 평소와 달리 고요했어요. 진석은 침실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오늘따라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내 고성이는 모임을 다녀온다며 일찍 외출했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귀가했을 시간인데 오늘따라 유난히 늦었죠. 진석은 휴대폰을 들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밤 11시 20분. 고성이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어요. 오늘 왜 이렇게 늦는 거야? 진석은 혼잣말을 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아들 성재도 며칠 얼굴을 보지 못했죠. 수빈에게 헤어짐을 못 박은 이후 아들이 힘 빠지고 축 처지면서 다니는 것이 저에게 불만이 쌓인 걸 알았지만 같은 집에 사는데도 마주칠 일이 없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딸 영나도 작업실에 있다며 방에 인기척이 없었어요. 다들 무슨 일들이야? 요즘 왜 이렇게 집을 안 들어오지? 그때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응? 누구야? 이 밤에? 진석은 눈을 비비며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김비서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이 시간에 비서가 전화를 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진석은 긴장한 표정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비서 무슨 일이야?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김비서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가득했습니다. 진석은 화들짝 놀라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회장님 박성재 부사장님께서 지금 내일 병원에 가셨습니다. 뭐 성재가 무슨 일이야? 얼마나 다쳤어? 진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게 아니라 수빈 씨가 다치신 모양입니다. 수빈이? 수빈이가 누구야? 진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성재 녀석 전 여자친구 말하는 거야? 네, 맞습니다. 진석은 김이 빠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전 여자친구가 다쳤다는 보고를 받아야 하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이봐, 김비서 지금 시간을 봐. 내가 그런 아들놈 여자친구 다친 것까지 보고를 받아야 돼? 진석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깬 것도 억울한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로 연락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장님, 저 그게 수빈 씨께서 박성재 부사장님을 구하시다가 다치셨다고 합니다. 김비서의 말에 진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성재를 구했다고요? 그 말은 성재가 위험에 처했다는 뜻이었어요. 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네, 회장님. 아드님은 다치신 건 아닌데 정신적인 충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저도 지금 확인 중입니다. 다만 부사장님께서 혼자 병원에 계셔서 제가 먼저 보고드렸습니다. 진석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침대에서 내려와 옷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내일 병원이라고 했지. 지금 갈 테니까 자세한 상황 알아보고 있어. 네, 회장님. 조심히 오십시오. 전화를 끊은 박진석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운전기사를 부를 텐데 이 시간에 깨우기가 미안했어요.
직접 운전해서 가는 게 빠를 것 같았습니다. 박진석은 재킷을 걸치며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고성희에게 연락을 해야 했습니다. 응?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박진석은 황당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고성희의 전화는 꺼져 있었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고성희는 항상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두는 사람이었거든요. 뭐야? 이 여자 진짜 안 하던 짓을 다 하고. 박진석은 투덜거리며 차키를 집어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고성희의 늦은 귀가, 꺼진 전화, 며칠째 안 보이는 성재, 그리고 오늘 밤 사고. 모든 게 평소와 달랐습니다. 진석은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며 현관문을 나섰어요. 밤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박진석은 차에 시동을 걸며 다시 한번 김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비서, 나 지금 출발한다. 혹시 성재한테 연락돼? 제가 계속 연락드리고 있는데 받지 않으십니다. 아마 수빈 씨 곁을 떠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착하면 다시 연락할게. 박진석은 엑셀을 밟았습니다. 박진석의 머릿속에는 온통 복잡한 생각들만 맴돌았어요. 수빈이가 성재를 구하다 다쳤다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진석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문득 얼마 전 자기 회사로 찾아와 따지던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상철, 수빈이의 아버지였죠. 그는 딸을 끔찍히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그때 이상철의 눈빛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별일이 아니어야 할 텐데.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지만 주변에 차가 없자 그대로 지나쳤어요. 병원까지는 20분 정도 걸릴 것 같았습니다. 박진석은 조바심이 났어요. 성재가 어떤 상태인지, 수빈이는 괜찮은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빨리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엊그제 내 회사에 따지러 온 그 사람 보니 여간 딸아이를 아끼는 게 아닌 것 같던데. 어쩐다. 박진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약 수빈이가 심하게 다쳤다면 이상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게 뻔했어요. 박진석은 벌써부터 머리가 아팠습니다. 내일 병원 응급실은 늦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붐볐습니다. 박진석의 차가 병원 주차장에 미끄러지듯 들어섰을 때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막 택시에서 내리고 있는 두 사람이었어요. 부부였는데 여자는 남자의 팔을 꽉 붙잡고 있었고 남자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차에서 내리며 그들을 다시 봤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상철이었거든요. 얼마 전 자기 회사로 찾아와 성재와의 연애를 반대하며 소리를 질렀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옆에 있는 여자는 아마 수빈이의 어머니일 거예요. 젠장. 박진석은 작게 욕을 내뱉었습니다. 아들 성재 때문에 남의 귀한 딸이 다쳤다는 생각에 그 부모를 볼 면목이 없었어요. 차에서 내린 박진석은 천천히 그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상철도 박진석을 발견했는지 걸음을 멈추고 그를 노려봤어요. 두 사람 사이에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이상철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는 아내 김다정의 손을 뿌리치고 박진석을 향해 성큼 걸어왔습니다. 박진석은 본능적으로 한 발짝 물러섰지만 이상철은 이미 그의 옷깃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너네 집안 언제 한번 사고 칠 줄 알았다. 이상철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박진석의 멱살을 잡은 채 얼굴을 바짝 들이댔어요. 진석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항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아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게 분명했으니까요. 내 자식은 어떻게 키웠는지 몰라도 수빈이는 곱게 키운 내 딸이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라고. 그 아이가 왜 이 밤중에 응급실에 실려와야 하는데. 박상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진석은 그 눈물을 보며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자식을 키워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아픔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박진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상철은 박진석의 멱살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어요. 죄송하다고? 그게 다야? 제 아들 때문에 수빈 씨께서 다치신 것 같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박진석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그제야 진석의 옷깃에서 손을 떼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만약 들어가서 문제라도 있으면 그땐 가만 안 둬. 내가 어떻게든 책임을 물을 테니까 각오해. 우리 수빈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요? 다정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진석을 노려보다가 남편의 팔을 잡았어요. 상철은 마지막으로 진석을 한 번 더 쏘아보고는 아내와 함께 응급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진석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 상철의 눈빛과 다정의 떨리는 목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병원이었죠. 진석은 담배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응급실로 향했어요. 응급실 안은 하얀 커튼으로 구역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커튼 하나를 젖히며 안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수빈이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작은 상처가 몇 개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평온했어요. 다만 수빈은 옆에 앉아있는 성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수빈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은 채 펑펑 울고 있었어요. 그의 어깨가 흔들릴 때마다 수빈이 손을 더 꽉 쥐어주는 게 보였습니다. 진석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성재가 저렇게 우는 모습을 본 게 언제였을까요? 어렸을 때 무릎이 까져서 울던 모습 이후로는 처음이었어요. 저렇게 사랑하고 있었다니. 상철과 다정도 그 광경을 보며 선뜻 다가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누는 사랑이 너무나 절절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때 의사가 차트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젊은 남자 의사였는데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보호자분이신가요? 의사가 상철과 다정을 번갈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다정이 급히 대답했어요. 네. 저희가 수빈이 부모입니다. 우리 딸 어때요? 의사는 차트를 확인하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수빈 씨 넘어지면서 일시적인 충격이 있었습니다. 엑스레이하고 CT 다 확인했는데요.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상철과 다정의 얼굴이 동시에 창백해졌어요. 진석도 숨을 죽이고 의사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외관상 큰 이상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잠시 안정을 취한 후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다정이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상철이 아내를 재빨리 붙잡았어요. 두 사람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진석도 모르게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다만 오늘 밤은 집에서 누군가 옆에 계셔야 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머리를 다친 경우엔 24시간 관찰이 필요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정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어요. 수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괜찮아요. 성재는 여전히 수빈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딸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진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당신. 상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진석은 자세를 바로 하고 상철을 마주봤어요. 무슨 일인지 누가 우리 수빈이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알아와요. 제대로 알아내서 내 손으로 목을 부러뜨려 놓을 테니까. 상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아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진석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들 일로 수빈 씨께서 다치셨으니 이 모든 게 제 책임입니다. 진석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더 깊게 허리를 숙이며 말을 이었어요. 반드시 발본색원하겠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끝까지 찾아내겠습니다. 진석은 고개를 들어 다시 한번 성재와 수빈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성재의 얼굴에는 사랑과 미안함, 안도와 고통이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도 사랑하는 그 여자와 결혼했었는데 난 왜 이들을 막았을까? 박진석은 조용히 응급실을 나왔습니다. 그 밤 응급실 문이 닫히는 소리까지 들렸는데요.
진석은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도 발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멱살을 잡히던 감각, 내 딸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애라며 울던 이상철의 얼굴,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수빈 손을 붙잡고 오열하던 성재의 어깨가 계속 겹쳐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그 모든 장면 위로 자꾸만 한 남자의 얼굴이 떠오른 겁니다. 이지혁. 시상식장에서 트로피를 받아들고 웃던 그 얼굴이요. 성재 베프라고 자신있게 말하던 성재의 목소리, 그리고 요즘 성재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요라며 진석에게 돌직구를 날렸던 이지혁의 낮은 목소리까지요. 진석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벌어진 일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온 균열이 한밤중에 터진 결과였다는 걸요. 그리고 그 균열의 중심에는 고성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전 시상식장으로 시간을 돌려야만 했어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재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시상식장이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VIP 테이블에 앉아 물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옆자리에는 아들 성재가 앉아 있었죠.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은 올해의 젊은 CEO상 시상입니다. 박진석은 별 관심 없다는 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런 상은 해마다 있는 것이고 젊은 CEO야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사회자가 이름을 호명하는 순간이었어요. 수상자는 AP그룹 이지혁 대표님입니다. 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대 위로 한 남자가 올라갔어요. 30대 초반 나이에 깔끔한 수트 차림이었습니다. 눈빛이 범상치 않았어요. 박진석은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AP그룹 인수한 친구구나. 인상이 만만치 않네. 이지혁이 트로피를 받아들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과분한 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지혁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단했어요. 이 자리까지 오는데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를 믿고 응원해준 가족들, 부모님과 동생들한테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고요. 곁에서 힘이 되어준 친구들한테도 고맙습니다. 다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옆에서 성재가 유난히 힘차게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했죠. 박진석이 슬쩍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성재야, 저 사람 혹시 아는 사이야? 네. 제 베프예요, 아버지. 성재가 자랑스럽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붙어 다녔어요. 박진석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 내 친구라고? 다시 무대 위를 바라봤습니다. 이지혁이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성재 친구가 저 정도 인물이었어? 괜찮은 친구를 뒀네. 박진석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뷔페홀이 시작됐습니다. 재계 인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박진석이 이지혁을 발견했습니다. 여유롭게 다가갔죠. 이 대표 수상 축하하네. 이지혁이 돌아봤습니다.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성재한테 들으니까 둘이 꽤 오래된 사이라며. 맞습니다.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형제처럼 지냈어요. 박진석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좋은 친구가 있었구나. 언제 시간 되면 우리 집에 한번 들러 식사라도 대접하지.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이지혁의 표정이 묘하게 굳었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죄송하지만 사양할게요. 박진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지혁이 말을 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요즘 성재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요. 공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집안 문제 때문에요. 이 한마디는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박진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집안 문제. 그게 무슨 뜻이지? 이지혁은 흔들림 없이 박진석을 바라봤습니다.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회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이지혁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박진석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어머니 쪽 문제. 뭔 소리야 이게?
문득 며칠 전 성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새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직접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버지가 상처받으실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이 지역의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쪽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박진석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어. 내가 모르는 게 있어. 며칠 후 슈조이 회장실이었습니다. 박진석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똑똑. 비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윤 회장님 오셨습니다. AP그룹 전 회장님이요. 박진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AP그룹 전 회장이라 타이밍 좋네. 급히 옷매무새를 고쳤습니다. 윤 회장이 들어왔어요. 여유로운 미소에 노련한 눈빛이었습니다. 어휴, 윤 회장님 어쩐 일로 여기까지. 박 회장, 내가 물러난 지가 언젠데. 비서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두 사람이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박진석이 찻잔을 들며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AP그룹 이지혁 대표 잘 아시죠? 당연하지. 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손수 키운 친구야. 욕심도 있고 뚝심도 있어. 앞으로 더 클 친구야. 박진석의 눈이 반짝였어요. 됐어. 제가 얼마 전 시상식에서 뵀거든요. 분위기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영나가 아직 혼처를 못 정했는데 회장님께서 다리 좀 놔주실 수 있겠습니까? 윤 회장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허허, 그래. 박 회장 따님이면 나무랄 데 없지. 내가 물어볼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박진석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AP그룹 대표가 사위가 되면 슈조이랑 AP가 손잡는 거잖아. 이지혁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이지혁이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윤 회장님이라고 떴어요. 회장님 잘 지내셨어요? 덕분에 골프나 치면서 편하게 지내지. 윤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이 대표 장가 안 갔지? 이지혁이 멈칫했습니다. 네. 예. 슈조이 박진석 회장 딸이 있는데 만나볼 생각 없나? 이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머릿속에 은호의 얼굴이 스쳤어요. 같이 웃던 순간이었습니다. 손 잡았던 순간이었습니다. 회장님한테 신세를 졌는데 딱 잘라 거절하기가 이지혁이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한데요. 사실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처음으로 말로 꺼냈어요. 그리고 슈조이 박 회장님, 아드님이 저랑 제일 친한 친구인데요. 친구 여동생이기도 하고 저 같은 사업가에겐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알았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슈조이 회장실이었습니다. 윤 회장이 전화를 끊었어요. 허허, 안 되겠네.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구만. 근데 자네 아들 성재랑 절친 사이라더군. 이에 저도 지난번 CEO 시상 때 친구라고 들었는데 결혼을 안 했는지도 몰랐고. 회장님이 이렇게 직접 다리를 놔주신다고 하니 제가 좀 들떴었네요. 아쉽게 웃었습니다. 허허, 그렇습니까? 아쉽네요. 윤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나 이만 가볼게. 오랜만에 얼굴 보니 좋았어. 박진석이 배웅하고 돌아왔습니다. 윤 회장이 나가자마자 비서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지시하신 이수빈 씨 신상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박진석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디 보자. 서류를 펼쳤어요. 이름 이수빈. 나이 24세. 직업 패션 크리에이터. 오빠 이지혁. AP그룹 대표. 손이 딱 멈췄습니다. 눈이 이지혁 세 글자에 박혔어요. 다시 읽었습니다. 오빠 이지혁 AP그룹 대표. 얼굴에서 핏기가 쫙 빠졌습니다. 뭐야 이게? 서류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내가 방금 선봐달라고 한 사람이 성재 여자친구 오빠였다고. 번개처럼 기억이 스쳤습니다. 수빈에게 했던 말들이었어요. 우리 성재랑은 안 맞아. 집안도 허접하고 그냥 조용히 정리해. 내가 그 집안을 깔아본 거야.
AP그룹 대표 여동생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게다가 윤 회장님이 직접 보증하는 사람. 내가 영라선 좀 봐달라고 머리 숙인 그 사람. 그 사람이 수빈이 오빠였어.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박진석이 소파에 파묻히듯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쳤어. 내가 미쳤어.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박진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비서를 불렀습니다. 성재 지금 뭐해? 부사장실에 계십니다. 지금 바로 올라오라고. 잠시 뒤 성재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평소와 달랐어요. 찾으셨습니까? 박진석이 잠시 성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성재야, 잠깐 앉아봐. 성재가 의아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할 말이 있어. 성재가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지난번에 병원에서 너를 살리려다가 다친 이수빈 씨 말이야. 성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다시 사귀어도 된다. 성재가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다칠 뻔했던 걸 구해줬다고 다시 만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 다시 만나. 결혼까지 가도 괜찮아. 성재가 한참을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왜 갑자기 이러세요? 박진석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내가 너무 좁게 봤어. 수빈이 만나면서 내 표정이 완전 달라졌잖아. 그걸 왜 진작 몰랐는지. 성재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버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허락해도 이젠 안 돼요. 박진석이 굳었습니다. 뭐? 아버지가 수빈이한테 한 말, 아버지도 알다시피 수빈이 아버지한테 다 들어가셨어요. 성재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도 찾아갔어요. 무릎도 꿇었고요. 근데 안 됐어요. 2번 다시 내 앞에 얼씬거리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박진석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수빈이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성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집안도 허접하다고 하시고 수준도 안 맞고 조용히 정리하라고 하셨어요. 수빈이 아버지 입장에선 그게 어떻게 들렸겠어요? 성재가 일어섰습니다. 지금 와서 바꿔봐야 소용없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박진석이 홀로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비서를 불렀습니다. 이상철 시집 주소 당장 알아와. 다음 날 낮이었습니다. AP그룹 이지역 대표집 이상철 집 앞에 고급 승용차가 멈췄어요. 박진석이 내렸습니다. 손에는 과일 박스와 선물이 들려 있었어요. 잠시 대문 앞에서 망설였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문이 열렸습니다. 거실이었어요. 이상철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팽팽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상철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볼 일이 뭡니까? 박진석이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어요. 이상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다정도 놀라서 멈췄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진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빈 씨한테 정말 못할 말을 했습니다. 집안이 어떻다느니 안 맞는다느니 다 제 잘못입니다. 그러고는 진석이 한 문장을 더 얹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이상철의 표정을 한 번 더 굳게 만들었는데요. 지난밤 내일병원 응급실에서 저도 직접 봤습니다. 성재가 울고 수빈 씨가 피곤한 얼굴로 손을 잡아주고 그 장면을 보니까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졌습니다. 이상철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상처가 덧나듯 병원에서의 얼굴이 다시 떠오른 거죠. 김다정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 사업하면서 사람을 조건으로만 봤어요. 돈이 얼마나 있나
집안이 어떤가 정작 그 사람 자체는 안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우리 성재가 수빈 씨 만나고 나서 사람이 확 바뀌었더라고요. 밝아졌고 의욕도 넘치고 그게 전부 수빈 씨 영향이었어요. 박진석이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제가 좁았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상철이 한참을 박진석을 내려다봤어요. 마음이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슈조이 회장이 직접 무릎을 꿇었어요. 일어나세요. 이상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아직 화가 안 풀렸어요. 우리 수빈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실 겁니다. 박진석이 고개를 숙였어요. 근데 이상철이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무릎까지 꿇으시니 제가 끝까지 거부하면 저도 똑같은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김다정이 차를 내왔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박진석이 고맙다는 듯 고개를 숙이며 소파에 앉았어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이상철이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생각이 바뀌신 겁니까? 박진석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허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제 윤 회장님을 만났거든요. AP그룹 전 회장님. 이상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 딸 영라선 좀 봐달라고 이 지역 대표한테요.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근데 비서가 갖고 온 수빈 씨 조사 보고서 보고 알았습니다. 이 지역 대표가 수빈 씨 오빠라는 걸요. 이상철이 놀랐어요. 지역이 그 녀석이요? 제가 안 맞는 집안이라고 한 그 집 윤 회장님이 크게 될 인재라고 직접 보증하는 사람을 키워낸 집이었어요. 박진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눈이 좁았던 겁니다. 이상철이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피식 웃었습니다. 지역이 그 녀석, 내 아들이지만 자랑스럽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이 이상철은 아들에 대한 자랑스러움에 술자리까지 이상철 회장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테이블에 결국 소주병이 올라왔습니다. 박진석과 이상철이 마주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회장님도 힘드셨겠네요. 이상철이 말했어요. 혼자서 그 큰 사업체 일으키시고 허허, 이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박진석이 웃었습니다. 자식 3건 사하면서 살림 꾸려오신 거 그게 더 대단한 겁니다. 이상철이 씁쓸히 웃었어요. 에이, 저야 뭐 아닙니다. 가장 어깨도 알아요. 놓고 싶어도 못 놓잖아요. 이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버지는 평생 아버지더라고요. 두 사람이 동시에 술잔을 들었어요. 애들 클 때까지만 버티자 했는데 말이죠. 박진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 키워놓으니까 이번엔 손주 보라고 하더라고요. 허허. 맞아요. 끝이 없어요. 둘이 웃었습니다. 알고 보니 은근히 죽이 잘 맞았던 것이었어요. 그날 이후였습니다. 박진석이 이상철 앞에서 무릎 꿇고 빌던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던 탓인지 진석은 그날 밤 술자리가 끝나자마자 성재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성재야, 내일이라도 당장 내가 수빈이한테 제대로 사과라도 할 테니 내 마음이 진짜면 다시 시작해. 이상철 선생님도 완전히 허락한 건 아니지만 내가 책임질 각오만 보여주면 기회를 주겠다고 하셨어. 성재는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나서준 것도 무엇보다 수빈이 부모가 기회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 것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성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 저 이번엔 도망 안 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성재는 꽃다발 하나를 들고 조심스럽게 이상철 집 앞을 다시 찾았어요. 이번엔 문 앞에서 큰 소리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수빈이 얼굴만 잠깐 뵐 수 있냐고 목이 쉬도록 낮게 부탁했죠. 잠시 뒤 수빈이 집 앞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엔 지난번 사고로 인해 아직 멍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었고 눈빛은 단단했어요. 성재는 수빈 앞에서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빈아, 미안해. 내가 다치게 만든 것도 내 부모님 마음 찢어지게 만든 것도 전부 내 탓이야. 근데 나 이번엔 무섭다고 도망치지 않을게. 내가 허락 안 해도 기다릴게. 수빈은 한참을 성재를 바라보다가 아주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성재 오빠, 나도 무서웠어.
박성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지난밤 응급실에서 내가 울던 얼굴이 자꾸 떠오르더라. 그 얼굴을 보고도 내가 계속 모른 척하면 나만 더 비겁해질 것 같았어. 그 말과 함께 수빈이는 조심스럽게 성재의 손끝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성재는 손을 꽉 움켜쥐지 못했어요. 혹시라도 또 다치게 할까봐 손끝으로만 조심스럽게 감싸듯 잡았거든요. 그 소식은 금방 퍼졌습니다. 성재의 절친인 이지혁에게도요. 이지혁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성재가 진심으로 변한 건 반가운데 수빈이의 상처가 너무 선명해서요. 그렇지만 지금은 예전과 다른 각도로 우리들의 사랑의 마음이 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양가 부모가 인정하는 가운데 사랑한다는 묘하고 신기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지혁은 결심했습니다. 축하를 가장한 다짐을 만들어주자고요. 사람들 앞에서 한 번 더 약속하게 하면 성재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테니까요. 며칠 뒤 AP 사무실 근처 작은 카페에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큰 현수막 같은 건 없었어요. 대신 직원들이 각자 소박한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AP 직원들은 작은 공구 세트에 리본을 달아왔고 두 사람 오늘부터 진짜 커플이라고 적힌 카드 한 장을 준비해왔어요. 지은호도 퇴근하자마자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손에는 직접 만든 작은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고요. 수빈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직원들이 동시에 박수를 쳤습니다. 수빈은 당황해서 두 손을 흔들었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저 그냥 다시 만나는 것뿐인데요. 그 말을 들은 성재가 웃다가 금세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아니야. 나한테는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번엔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 거야. 이지혁이 잔을 들었습니다. 평소처럼 과하게 웃지 않았어요. 대신 말끝마다 책임이 묻어났습니다. 수빈, 성재. 축하는 축하고요. 내가 한마디만 할게. 성재, 너 그날 응급실에서 울었지. 너 울어도 되는 사람인 건 맞는데 다시는 누군가가 너 때문에 다치는 일 만들지 마. 내가 지킬 사람 지키는 게 남자답고 어른다운 거야. 성재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응. 나 진짜 그렇게 할게. 수빈이 앞에서는 말로만 잘하겠다고 안 할게. 행동으로 보여줄게. 지은호도 잔을 들었어요. 평소 해맑던 얼굴인데 오늘은 눈이 좀 붉었습니다. 나도 축하해. 수빈아, 내가 고생한 거 알아. 성재 오빠도 진짜 잘해야 돼. 그리고 둘 다 혹시 또 무서운 일이 있으면 혼자 버티지 말고 말해. 우리 같이 막아줄게. 그 말에 수빈이 웃다가 눈가를 한번 훔쳤습니다. 고마워. 나도 이제 도망 안 갈게. 그날 파티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조용히 뜨거웠어요. 직원들 웃음소리 사이로 성재는 몇 번이나 수빈 손을 확인했고 수빈은 몇 번이나 괜찮아라고 말해줬습니다. 이상철에게서 허락을 받았다기보단 아직 남은 신뢰를 빌렸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박진석도 그 자리에 잠깐 얼굴을 비췄습니다. 정장 단추를 풀지도 못한 채 서서 어색하게 웃더니 수빈 앞에 고개를 숙였어요. 수빈 씨, 아니 수빈아. 오늘은 축하하러 왔고 동시에 또 사과하러 왔다. 내가 한 말들 아직도 취소 안 된 거 알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말이 아니라 내가 책임으로 보여줄게. 수빈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날 밤 모두가 이제 좀 풀렸나 싶은 얼굴로 자리를 정리했는데요. 정작 진짜 폭탄은 그 축하 뒤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웃으면서도 자꾸 휴대폰을 확인하던 이유, 그리고 이지혁이 지은호의 손을 놓지 못하던 이유가요. 그 무렵 밤이었습니다. 맘대로 집 카페 앞이었어요. 지은호가 문을 잠그고 나오는데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고성이었어요. 지은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왜 또 왔어요? 지은호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고성이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우진이가 사라졌어. 내가 어디 숨겼는지 알아. 당장 말해. 전 몰라요. 그리고 알아도 안 말해줄 거예요. 고성이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박진석 회장 부인이야. 네 엄마 가게 문 닫게 하는 건 일도 아니야. 지은호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세요. 문 닫으면 다른 데서 다시 열면 되니까요. 근데 당신은요? 비밀 들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고성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손을 들어 올렸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고성희의 손목을 잡았어요. 이지혁이었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이지혁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평소의 부드러운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고성희가 움찔했어요. 이게 누구야? 혹시 AP그룹 이지혁 대표 알아보시네요. 손 치우시죠. 이지혁이 고성희의 손목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은우 앞에 섰어요. 등으로 은우를 완전히 가렸습니다. 고성희의 눈이 좁아졌어요. 뭐야? 둘이 사귀는 거야? 이지혁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발 앞으로 나갔어요. 고성희가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났습니다. 사모님, 저 성재 친구거든요. 박 회장님이랑도 아는 사이고요. 그래서 고성희가 쏘아붙였어요. 그래서 뭐 어쩌겠다고. 이지혁이 피식 웃었습니다. 별건 아니고요. 저 눈 되게 좋아요. 오늘 본 거 다 기억합니다. 고성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이지혁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흔들어 보였어요. 녹화도 됐고요. 필요하시면 박 회장님께 보내드릴까요? 고성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뭐라고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돌아섰습니다. 구두굽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지은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비틀거렸어요. 이지혁이 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이 은호를 끌어안았어요. 이제 혼자 다니지 마. 내가 다 데려다 줄게. 은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이지혁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어요. 며칠 후 밤이었습니다. 박진석 저택 거실이었어요. 박진석과 성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시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성재가 환하게 웃었어요. 자식 며칠 만에 얼굴이 확 살아났구나. 박진석이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꼭 끝까지 가야 한다. 당연하죠, 아버지.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안방 문틈으로 누군가 거실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고성희였어요. 뭐? 헤어졌다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갑자기 박진석이 왜 마음을 바꾼 거야? 손이 떨렸어요. 우진이는 연락 두절이고 영란은 웹툰 그린다고 결혼도 재벌 집안 선자리도 피하고 성재는 아버지 편이 돼버렸고 거울을 봤습니다. 핏발선 눈이 보였어요. 내가 이렇게 무너질 리가 없는데. 화장대 위 물건들을 쓸어버렸습니다. 와장창. 왜? 다 내 말대로 돼야 하는데 왜? 그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듣고 있었어요. 영나였습니다. 영나가 엄마 방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엄마가 왜 저러지? 뭘 저렇게 감추고 있는 거야? 영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3일 후였습니다. 영나는 기회를 노렸어요. 엄마가 외출한 틈이었습니다. 살금살금 엄마 방으로 들어갔어요. 화장대, 옷장, 서랍장 두리번거리다가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침대 옆 벽면에 숨겨진 작은 금고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고성희의 생일이었습니다. 철컥. 금고가 열렸어요. 안에는 현금 약관과 서류 몇 장이 있었습니다. 실망스러웠어요. 그래, 엄마 성격에 이런데 중요한 걸 넣어둘 리가 없지. 금고를 닫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안쪽 구석에 뭔가 보였어요. 리모컨처럼 생긴 조그만 물체였습니다. 이건 뭐야? 영나가 버튼을 눌렀어요. 딸깍. 윙. 어디선가 기계음이 났습니다. 벽면 한쪽이 열리고 있었어요. 금고가 하나 더 있었어. 영나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어요. 숨겨진 2차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어요. 세상에, 금괴였습니다. 수백억은 넘어 보이는 금괴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어요. 그 옆으로 정리된 통장들이 있었습니다. 고성의 명의 부동산 계약서들도 있었어요. 영나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게 전부 엄마 거였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모을 수 없는 재산이었어요. 아무리 재벌 사모님이라고 해도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금괴, 통장, 계약서 하나도 빠짐없이. 그때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표지에 적힌 이름이 보였어요. 지은호. 영나가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숨이 멎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였어요. 고성이에게 우진 말고 한유라의 딸이 있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였어요. 그 딸을 보육원에 버린 기록이었습니다. 세 번째 서류였어요. 우진 간이식 수술을 위해 몇 년 전부터 그 딸을 추적한 내용이었습니다. 영나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엄마한테 딸이 있었어. 어린 딸을 간 때문에 다시 찾았다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분노와 경악이 뒤섞였어요.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야.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훔쳤어요. 주저앉았던 다리를 간신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모든 증거를 사진에 담았어요. 금고를 원래대로 정리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 거울 앞에서 멈췄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돼 있었어요. 기다려, 고성이. 더 이상 엄마라 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름이었어요. 심판받아야 할 이름. 내가 직접 끝장을 내줄게. 영나가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빠, 시간 좀 있어요? 박진석이 책에서 눈을 뗐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영나가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거 반드시 보셔야 돼요. 박진석이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넘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사진이었습니다. 금괴가 가득 쌓인 금고였어요. 이게 뭐야? 두 번째 사진이었습니다. 수백억 원이 찍힌 통장들이었어요.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거야? 세 번째 사진이었습니다. 고성의 명의 부동산 계약서들이었어요. 박진석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영나가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방 금고 있잖아요. 그 안에 리모컨이 숨겨져 있었어요. 누르니까 벽이 열리더라고요. 진짜 금고가 그 뒤에 있었어요. 뭐라고? 수백억은 좋게 넘을 것 같은 금괴들이었어요. 정상적으로 절대 모을 수 없는 돈이에요. 아빠 몰래 빼돌린 거예요. 박진석이 휘청거렸습니다. 영나가 화면을 넘겼어요. 그리고 이게 있었어요. 지은호라고 적힌 파일 사진이었습니다. 지은호, 이게 누구야? 영나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엄마한테 딸이 하나 더 있었어요. 우진 오빠 말고 쌍둥이 여동생이요. 박진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25년 전에 보육원에 버렸어요. 죽었다고 허위 사망 신고까지 냈고요. 그러다 몇 년 전부터 그 딸을 뒤쫓았어요. 왜냐면 우진 간이식 때문에요. 버린 딸 속여서 간을 떼어간 거예요. 박진석이 의자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말도 안 돼. 영나가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 정신 차려요. 26년 동안 우리 전부 속은 거예요. 박진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엄마 지금 어디 있어? 거실이었습니다. 고성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박진석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어머, 어보, 왜 그래요? 찰싹. 박진석의 손이 고성이의 뺨을 때렸습니다. 고성이가 옆으로 나가 떨어졌어요. 자기야, 박진석의 눈빛이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입 닥쳐. 26년 동안 나한테 뭘 숨긴 거야? 고성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딸 내다버린 것도, 그 딸한테서 간 뜯어간 것도, 수백억 빼돌린 것도 전부 다 알아. 고성이가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오해가. 당신 이 정도인 줄 몰랐어. 이건 최소한 이혼에다 징역을 살아야 할 거야.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고성희의 드레스룸이었어요. 1차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쪽 구석에서 리모컨을 꺼냈어요. 고성희가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 경찰이 고성희를 막았어요. 영나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딸깍. 윙. 벽면이 천천히 열렸어요. 2차 금고였습니다.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들이 있었어요. 금괴 수십 개, 비자금 통장들, 부동산 계약서, 은호 관련 파일. 형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면 증거 충분합니다. 고성희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그날 밤이었습니다. 은호의 엄마 순이의 집 거실이었어요. 은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순이가 따뜻한 차를 들고 왔습니다. 은호 옆에 앉았어요. 우리 은호, 차 마셔. 은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엄마 순이가 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나 이상해. 뭐가? 그 사람이 잡혀갔는데 시원해야 하잖아.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 순이가 은호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그게 정상이야. 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정상이 아니야.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했는데 날 버렸잖아. 처절하게 보육에다 버렸잖아. 근데 왜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자꾸 5살 때 기억이 나는 거야? 엄마 손잡고 싶어서 뛰어갔는데 한 번도 안 돌아봤거든. 그때 돌아봤으면 어땠을까? 자꾸 그 생각이 나. 순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호야, 순이가 은호를 끌어안았어요. 너 아무 잘못 없어. 5살짜리가 뭘 잘못했겠어? 엄마 손잡고 싶은 게 뭐가 잘못이야? 은호가 순이 품에서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순이가 은호의 머리를 쓸어주었습니다. 우리 은호 엄마가 있잖아. 내가 내 엄마잖아. 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젖은 얼굴이었습니다. 순이가 웃었어요. 강호가 군대 간다고 했을 때 내가 뭘 했는지 알아? 내 동생 없으면 내가 엄마 지킬게 그랬잖아. 은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때 엄마가 생각했어. 아, 우리 은호 진짜 내 딸이구나. 피가 뭐가 중요해. 같이 밥 먹고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면 그게 가족이지. 순이가 은호의 볼을 닦아주었어요. 그러니까 울어. 실컷 울어. 다 울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은호가 다시 순이를 안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창밖으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증인석에 은호가 서 있었어요. 고성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했던 말을 증언해 주세요. 검사가 말했어요. 강값으로 10억 줬잖아.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받을 거 다 챙겼으면서 왜 또 찾아와 그렇게 말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그 외에 또 있습니까? 내가 그때 죽었어야 하는데 왜 살아서 나타난 거냐 그렇게도 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이었어요. 박진석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은호가 고성희를 바라봤어요. 전 5살 때 버려졌어요. 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손잡고 싶어서 울면서 뒤쫓아갔어요. 근데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제 배 갈라서 간을 가져갔어요. 당신이 저한테 해준 건 그게 다예요.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증인 입정하세요. 법정문이 열렸어요. 은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우진이었습니다. 우진이 천천히 걸어왔어요. 부산에서 올라온 거였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돌아 있었어요. 예전보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고성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진아, 왜 여기 있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진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담담했어요.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사가 물었어요.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친아들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이었어요. 검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증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우진이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어요. 저는 수술 전에 알았습니다. 은호가 제 쌍둥이라는 걸요. 고성이가 벌떡 일어섰어요. 우진아, 입 다물어. 판사가 경고했습니다. 피고인 착석하세요. 우진이 말을 이었어요. 알고 나서 은호한테 갔습니다. 간 이식 수술하지 말라고요. 어머니한테 이용당하지 말라고요. 우진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근데 은호가 뭘 했는지 아세요? 우진아, 내가 죽으면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그러면서 자기 배를 갈랐어요. 방청석이 웅성거렸어요. 어머니는 그런 은호한테 뭘 했는지 아세요? 간값 10억 줬잖아. 받을 거 다 받았으면서 왜 또 찾아와? 우진이 인생에 끼어드는 건 상거래 위반이야 그랬습니다. 우진이는 고성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 살리려고 그랬다고요? 아니요. 어머니는 어머니 살려고 그런 거예요. 아들 잃으면 본인이 힘드니까. 성재영을 대신에 빼앗아야 하는 계획이 틀어지니깐. 그게 사랑이에요? 우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 평생 어머니 그림자 밑에서 살았어요. 숨이 막혔어요. 근데 은호가 저한테 뭘 했는지 아세요? 우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내 인생 살아. 그 돈으로 독립해. 그랬어요. 방청석이 조용해졌어요. 어머니, 버린 딸이 저한테 그랬어요. 평생 키운 아들한테 뭘 해줬는지 생각해보세요. 가스라이팅 말고요. 고성이가 주저앉았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고성이. 피고인은 친딸을 유기하고 사망 처리한 뒤 성인이 된 딸에게 접근하여 장기를 적출했습니다. 또한 배우자 몰래 수백억 원의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인간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피고인 고성이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탕탕탕. 고성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난 잘못한 게 없어. 다 내 가족 살리려고 한 거야. 내 아들 살리려는데 그게 뭐가 죄야? 법정 경위들이 고성이를 끌어갔어요. 고성이는 끌려가면서 여보나야 나 억울하다고 그러나 박진석은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고성이가 끌려나갔어요. 법정 문이 닫혔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였습니다. 은호가 우진에게 다가갔어요. 야, 언제 올라왔어? 연락도 없이. 우진이 피식 웃었습니다. 깜짝 등장하려고. 멋있었지. 은호가 우진 팔을 툭 쳤어요. 뭐가 멋있어? 비행기 삭슨 있었어? 야, 나 요즘 알바하거든. 우진이 웃었습니다. 은호도 웃었어요. 둘은 친구였습니다. 쌍둥이기 전에 친구였어요. 이지혁이 다가왔습니다. 수고했어, 우진아.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도요. 은호 잘 부탁해요. 이지혁이 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세 사람이 법원을 나섰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면회실이었습니다. 고성이 앞에 영나가 앉았어요. 고성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영나야, 그래도 넌 내 편이지, 응? 엄마 보러 와줬구나. 영나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참을 고성이를 바라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 보러 온 거예요. 고성이의 표정이 굳었어요. 다신 안 올 거예요. 이름도 바꿀 거고요. 당신 딸로 산 시간 전부 없던 일로 할 거예요. 영나가 일어섰습니다. 영나야, 영나. 고성이가 소리쳤어요. 나야. 내 엄마라고. 다 널 위해서 그런 거야. 영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5년 전 고성이가 은호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문이 닫혔어요. 영나야, 영나. 고성이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1년 후였습니다. 교도소 아니었어요. 한때 명품으로 치장했던 고성이었습니다. 이제는 수인복 차림으로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휴게실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슈조이 그룹 박진석 전 회장이 아들 박성재 부사장에게 경영권을 넘기고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화면에 성재와 수빈의 결혼 사진이 나왔어요. 행복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박성재 부사장의 부인 이수빈 씨 친오빠인 이지혁 AP그룹 대표가 축사를 맡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화면에 이지혁과 은호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고성희의 손에서 빨래가 떨어졌습니다. 내가 전부 다 갖고 있었는데,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지? 핀눈으로 허공을 바라봤어요. TV에서는 행복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고성희는 아무것도 안 들리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완전히 망가진 여자였습니다. 성재와 수빈의 결혼식이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신랑 신부가 있었어요. 하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진석이 이상철 옆에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사돈이었습니다. AP그룹 이지혁 대표는 축복의 주례를 해주며 평생을 행복하길 기원한다고 하면서 이지혁 대표 또한 10년간 짝사랑한 한 여자와 결혼을 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예식장 카메라가 그 옆에 서 있는 지은호를 비추었습니다. 이제 박성재와 이수빈이 결혼했고 이지혁과 지은호는 공식적으로 결혼 발표하니 화려한 날들은 이제야 시작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